자, 보세요. 제목을. 내 아내가 재벌가 사유에게 10억을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만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김묘성님, 줬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내 아내가 재벌가 사위에게 10억 원을 받았다고? 라고 질문을 던진 한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머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LG그룹 고 구본문 전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의 대표, 이 대표와 관련한 보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 인물은 윤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계 투자업계에서는 꽤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123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기도 하면서 소송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윤관 대표가 한 지인에게 무려 10년 동안 10억 원가량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LG 가에, 재계 LG 가문의 맞사위라면 하지근 평론가님, 맞사위란 단어 보면 결혼을 한 사위, 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천만 원을 10년 동안 누구한테 몰래 빌려줬어도 이거 가정, 아내가 알면 큰일 날 일인데 이거를 10억을 줬다는 게 알려졌다? 이거 어떻게, 대관령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기가 쉬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면 이제 윤관 대표가 탈세 의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추징을 당한 거예요. 윤관 대표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심판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된 거예요.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하면서 2022년 12월 달에 결정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정문에 안에 들어있던 내용에 그게 들어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청구인, 그러니까 윤관 대표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결정문에 저런 표현이 딱 들어갔다고요? 사적 그렇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내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지인이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온통 거기에 관심 쏠릴 거 아니에요. 그 지인한테 지금 10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사적 관계 유지하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그 지인이 바로 유명 연예인의 아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아니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가정이 있는 분이 지인이란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인의 가족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지인의 자녀의 학비까지 대줬다? 그런데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금전적인 지원을 했고 심지어 그 해당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고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더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는 건데요. 이 취재에 따르면요. 이 윤관 대표가 이 연예인의 아내란 사람과 이 장기간 이 관계가 지속이 됐고 때로는 동선도 겹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세 심판원의 이 결정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윤관 대표가 이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로 학비를 송금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관 대표의 자녀들은 제주 소재에 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유명 연예인의 아내의 자녀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송금을 하면서 이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송금할 때 이 표시한 이니셜이 오히려 그 유명인 연예인의 아내의 자녀의 이니셜과 겹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뿐만 아니라 이 윤관 대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2016년부터 이 지인이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 역시 조세 심판원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대체 유명 연예인이 누구냐, 누구의 아내인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발동됐군요. 그런데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이 혹시 조한선 씨의 아내 아니냐, 그러니까 탤런트 조한선 씨의 아내가 이 주인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느닷없이
배우 조한선 씨의 아내분이 이른바 갑툭튀가 된 거예요. 근데 뭘 근거로 매체들은 조한선 씨 아내에게 저 윤관 대표가 10년 동안 이거 10억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걸까요? 키보드 워리어, 인터넷 조사원들이 이번에는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뭔가 그럴듯한 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배우 조한선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마침 분당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조한선 씨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팩트 이에 체크해봐야 대해서 될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만 네. 조한선 배우가 본인의 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유는 뭐냐? 실제 아내하고 통화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하고 너털 웃음을 웃었는데 네. 정말 보내고 싶었다고 하면은 국제학교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국제학교 근처도 못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재벌가 사위로부터 10억 원 지원받았다는 그 루머가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한선 씨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아내와 통화할 때 너털 웃음을 지었다는 건 안진용 기자님 이 얘기를 애둘러 말한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새빨간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보도로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입장인가 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당사자 취재죠.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해당 보도를 한 매체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유명 연예인 아내는 맞지만 적어도 조한선 씨의 아내라는 건 확인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즉 아니땐 굴뚝에 그야말로 연기가 아닌 건 나는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아닌 걸 확인해줬다는 거잖아요. 취재 기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한선 씨의 아내가 그 해당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미 조한선 씨와 그 가족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안지용 기자님 이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유명인의 아내가 유명인의 아내라는 게 조한선 씨의 아내라는 건 그러면 해당 매체에는 조한선 씨의 지읒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조한선 씨의 아내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매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짜 네티즌 수사들이 억측으로 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 그게 궁금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왜냐면 그래야만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예훼손 같은 거를. 첫 기사를 보면은요. 분당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 왜냐면 분당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인을 살게 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제주 학교로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제주에 살고 있는 이 분당에 살고 있는 연예인을 토대로 보니까 조한선 씨가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분당에 사는 연예인 조한선 씨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네티즌 수사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내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중요한 거는 혹시 조한선 아니야? 이런 식의 댓글을 맨 처음 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다음에 옮기는 사람은 조한선 아닐까? 조한선이래. 조한선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무는 게 일반적인. 지금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닌 그럴 수 겁니다. 있어요. 실제로 진짜. 많은 루머가 이렇게 형성이 돼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조한선 씨는 아니땐 굴뚝에 또 연기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조한선 씨는 SNS를 본인의 입장을 낸 다음에 닫았거든요. 왜 닫기까지 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억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조한선 씨가 지난 2021년엔 허위 학폭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게 사실이었다면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한선 씨가 그때도 허위 사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때 이제 잠깐만요. 네. 부사어를 잘 써야 돼요. 버젓이는 안 돼요. 여기서는 버젓이라는 표현 안 어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정할게요. 버젓이라는 네, 것은 맞습니다. 뭔가 네. 찔리는 구석인데도 거기를 개의치 않고 하는 게 버젓이니까 다시 할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당당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네. 거는 그 당시에 루머도 정말 허위 루머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루머가 불거지고 나면은 그에 따른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에 대해서 조한선 씨가 계속 답변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대중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맨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땐 관심이 100이었다면은 그게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심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다수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조한선 씨는 이거에 대해서 거듭 또다시 반박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과거 허위 학폭 의혹은 본인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까지 얘기가 연루돼 있죠. 결국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이번에는 아예 SNS 창을 닫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남의 뒷얘기하기 좋아하는 물론 네티즌 분들 중에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말 무분별한 그리고 이 글을 이 손가락이요 그냥 재미로 칠 수 있겠지만 이게 남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조한선 씨가 SNS를 닫은 걸 두고 어머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닫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억측하지 말고요. 얼마나 네티즌 SNS에 그런 공간에 환멸을 느꼈으면 SNS를 닫기까지 했을 거예요. 제발 그런 말들을 억측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제가 반성하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